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1월 27일 마감 브리핑을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브리핑에서 대략적인 부분들, 장 마감 때까지 크게 변동사항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선물 매도가 한 달 정도 해서 4만 계약 정도 지금 증가를 좀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금주 일정, 물론 이제 선물옵션 동期만기까지는 한 3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 부분도 쓸 건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어떤 일정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한 달 정도 22 통화정책회의, FMC 통화정책회의 부분들 진행되고 하원에서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된 즈음부터 이 뭐라 할까요? 그 속도라 할까요? 속도라도 집중도면에서 상당히 분산되는 느낌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분산되는 이유 부분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 들어가면 이제 4, 4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고 신년 효과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분에서 대주주의 부과, 세금 부과 관련된 부분 있죠.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녹음 파일 부분들을 다시 업로딩을 한번 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1월과 12월 달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종가가 설정이 좀 되죠. 설정이 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있느냐.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보면 다 최근 그 2007년도 이후에 단기 고점 부분들을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어떤 모습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까는 마무리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파동 부분들이 좀 시작이 좀 됐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이번 주에 일단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해외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 지표 부분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걸 먼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자체적으로 본다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금통위는 어떨 때 보면 대부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둘째 주 목요일 날에 대부분 있고 어떨 때는 또 요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11월 30일 날 진행을 합니다. 시장 컨센서스 부분들은 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한 컨센서스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뭘로 지금 선반영이 됐다 보냐면 물론 그 최근에 이제 원화 자체가 올해 2017년도에 1200원대 시작돼 가지고 1100원대를 깼죠. 그러면 환차익으로만 1달러에서 120원 정도가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종합지수 보시면 1년 동안 1900선에서 2000선, 500선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환차익 일단 수익 났죠. 그 다음에 주가 차익 났죠. 거기 이제 배당 차익까지 트리플로 다 가져가는 효과 부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배당금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주가 차익이라든지 환차익 부분들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데 좀 많이 속수무책으로 좀 뺏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부분들은 1100원대에 하회됐던 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반도체 쪽에 워낙 많은 수출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가 아주 강세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근데 이건 일시적인 1100원대 하회 파동 부분들로 원화 강세가 현재 단기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단기 글로벌 매크로 관련된 모멘텀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계속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하회 가능성 부분도 저는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번 바운딩 하면서 돌림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좀 체크할 부분들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하고 12월 1일 금요일 날에 이제 11월 수출 물량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수출입 물량 부분들은 여기서 나온다 해도 크게 시장에 영향 부분들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간에 지금 11월 20일인가요? 그때 수출 동향 관련된 부분들 지표 보니까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화학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뭐 30에서 한 50% 이상의 증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런 내용으로 주가는 종합지수가 2,500선 돌파의 어떤 근본 원인 부분들을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패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우리나라 쪽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월요일입니다. 내년 2월 달에 물론 이것도 통과될 거라고 봐요. 통과될 거로 보는데 제롬 파월 차기 연준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 부분도 지난주부터 있고, 그다음 뭐 미국에서도 경제지표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도 역시 보면 경제지표 좋고, 그 다음에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매출 많이 올라갔고, 뭐 나쁠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쁠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파월 연준의장 상원 청문회에서 혹시 뭐 다른 뭐 내용이 나올까?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없는데,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앨런 연준의장의 그 연설 증인이 있어요. 연준의장의 증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뭐 별로 저는 시장 컨센서스 상으로는, 왜냐하면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그만두고 연준 이사도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바텀 부분들은 이제 파월 쪽으로, 파월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규제 완화 부분들을 하느냐, 이쪽으로 집중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내일 상원 청문회,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관 청문회 부분들 하다 보면 엉뚱한 데서 한 번씩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체크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해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원에서 그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지만 하원과 상원 안에 안 자체가 틀려요. 안 자체가 틀릴 경우에는 서로 하원과 상원이 더 별도의 협의체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논의를 구성하고 뭐 조율 부분들을 하고 안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하나의 안으로 똑같을 경우에는 이게 통과 자체가 더 쉬운데 다른 안일 경우에는 또 조율하는 방법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상원 세제안 개편안이 제출이 좀 됩니다. 제출이 되는데 이제 11월 30일 날 제출이 되죠. 제 기억으로 12월 15일인가요? 아마 그 정도 전후에 그 다음부터 또 의회가 휴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많아야지 11월 30일에 올라가니까 2주 정도. 뭐 시간상으로는 충분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상원하고 하원의 세제 개편안의 일치 부분들 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편한 방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게 진행되는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장중 브리핑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가장 지금 외국인들이 한 달 사이에 지금 4만 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한 달 사이에 4만 계약을 매도를 하고, 오늘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현물 주식을 5천억 정도 매도 부분들 했죠.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일단 매수라든지 매도 부분들이 들어오면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선물 옵션 만기가 3개월 만에 오는 큰 장이고, 그 다음에 그 주간에 미국이란 유럽, 중국 만기 다 집중이 좀 돼 있어요. 세제 개편한 부분도 있고, 중독 지자학결 릭스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원 세제안 관련된 부분이 있고, 신용잔고는 10조 원 정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평상시 같으면 뭐 현재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뭔가 집중되는 민감한 시기죠. 상당히 투자자들이 유동성의 주가 상승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흥분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 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큰 자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든지 글로벌 매크로 쪽에서 어떤 불협화한 부분들이 이런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같은 트리거 역할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장중에도 여러분들한테 개별 종목군에 코스닥 쪽에 이번 주 정책적인 부분들이 뭐 이번 주와 12월 달에 계속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도 뭐 5G,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AI, 그다음에 VR, AR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그 몇몇 종목군들이 한씩 탁탁 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거기에 연관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군 외에 신용으로 레버리지를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쓰시는 단계가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부분들도 천천히 한 템포 쉬면서 완급 조절할 수 있는, 특히 경기 민감도 조절 대형주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말 12월 달부터 어떤 조정파동 부분들 정고점 찍었기 때문에 밑에서 분할 매수는 괜찮아요. 선발 때 보내는 거 괜찮지만 메인 물량을 지금 굳이 무리해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이 자금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좀 더 뭐 100주 살 거, 뭐 200주 사고 300주 사면 더 좋겠죠. 그러다 물량을 더 키울 수 있는 타이밍 부분도 줄 수 있으니까 완급 조절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코멘트 드리면서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모건스탠리의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이 나왔을까? 다 짜고 칩니다. 기관의 리포트도 보면, 물론 저도 리포트를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리포트에서 매수 리포트냐 매도 리포트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안 봐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매수라고 생각하는지, 매수라고 생각하려면 뭐 글로벌 매크로 투자 전략 부분에서도 보면 그 근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업종군 설명할 때도 보면 왜 이 업종이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여기에 어떤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은 이 종목군이다. 이 스토리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 스토리만, 좋은 부분만 체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보시면 뭔가 지금 오버액션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뭐 $1000 넘어서고, 그 다음에 그 신라제이라든지 이쪽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보면 한번 고점 찍었죠. 한번 찍고 돌림 파동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작은 파동, 앞에 파동 자체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 부분들이 있고 뭔가 또 배팅 부분들이 있고 재미를 봤으니까 과감하게 미수 몰빵 하시는 분들이 신용이라든지 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템포 완급 조절합시다.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지수 3000까지 조금이라도 수익 부분들을 좀 올리고 자금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타이밍 부분들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완급 조절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마 내일이나 수요일 정도 되면 신용잔고 드디어 10조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안 좋은 쪽의 뉴스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가계부채도 지금 너무 많다, 신용잔고도 너무 많다 라는 내용 부분, 중국이 최근에 이 금융 규제 부분들을 하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장중에 한 2% 정도 조정 부분들을 좀 보였어요. 너무 과하면 거기에 반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반대급부로 차익 매물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위한 완급 조절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요일 11월 27일 이슈맨의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